역사는 종종 칼과 창, 거대한 군대의 충돌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서기 365년 로마 제국의 운명을 가른 진짜 전쟁은 전장이 아닌 두 남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명은 제국의 절반을 손에 쥐었지만 형의 그늘에 숨어 자신이 가짜라는 공포에 떨고 있던 황제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혈통과 명분에서 정통성을 가졌지만 깊은 우울과 불안에 영혼이 잠식된 찬탈자였습니다. 오늘은 동방의 로마 제국을 뒤흔든 내전, 그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서기 364년 콘스탄티노플 발렌스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동방 로마의 황제가 된 것은 오로지 그의 형 발렌티니아누스 1세 덕분이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무자비한 군인 황제였던 형은 제국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놈은 가족뿐이다. 그렇게 발렌스는 자격도 준비도 없이 황제의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판노니아 시골 출신의 촌뜨기 형의 꼭두각시. 발렌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365년 가을,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수도를 비운 사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발렌스가 수도 밖으로 떠난 후 콘스탄티노플의 어두운 뒷골목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렸고 눈빛은 깊은 우울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로코페우스. 죽은 율리아누스 황제의 친척이자 콘스탄티누스 왕조의 마지막 핏줄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혈통과 명분에서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마음은 극도의 불안으로 잠식된 상태였습니다. 숙청을 피해 도망다니던 세월 동안 그는 짐승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당시 역사서에는 그를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유령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킨 건 권력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욕보다는 절망 속에서 선택한 최후의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황제로 추대되던 순간 그는 환호하는 대신 온몸을 떨었습니다. 제대로 된 황제복도 없어 시종의 옷을 걸치고 손에는 날카로운 창 대신 앙상한 창자로 만든 채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우울한 영혼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두 경쟁자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두 리더 모두 극단적인 불안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란 소식을 들은 황제 발렌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정비하는 대신 황제의 자색 의복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스스로의 정통성을 의심하며 무너졌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위기 상황에서 그를 완전히 붕괴시킨 것입니다. 반면 프로코피우스는 초반에 기세를 잡았습니다. 그는 전임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의 딸인 어린 콘스탄티아를 품에 안고 행진하며 자신이 왕조의 정통 계승자임을 선포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가문에 충성하던 군대와 민중은 열광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프로코페우스의 고질적인 불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과감하게 진격해 겁에 질린 발렌스를 쳐야 했지만 그는 주저하며 페르시아 원정 중이었던 발렌스를 추격하지 못함으로써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자신이 정말 황제가 될 수 있을지 스스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암미아누스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날카로운 칼이었으나 스스로 무뎌지고 말았다. 결국 승패는 누가 먼저 멘탈을 회복하느냐에서 갈렸습니다. 발렌스에게는 다행히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면직되었다가 위기 속에 급하게 복귀한 노련한 조력자 살루스티우스는 그의 곁에서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또한 전설적인 노장군 아르비티오는 전장에 직접 나서서 흔들리던 병사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벌써 무너졌을 발렌스였지만 그를 믿고 지지해준 이들 덕분에 그는 서서히 공포를 분노로 그리고 다시 실행력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프로코피우스의 불안은 전염병처럼 부하들에게 퍼졌습니다. 리더가 확신이 없는데 누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결정적인 전투의 날 믿었던 부하들은 깃발을 거꾸로 들고 적에게 투항해버립니다. 숲으로 도망친 프로코피우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혹한 운명을 탓하다 부하들의 손에 붙잡혀 잔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그
그의 머리가 밸런스 앞에 놓였을 때야 비로소 밸런스는 자신이 진짜 황제라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밸런스와 프로코페우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군사력도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밸런스가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릴까? 사람들이 내 부족함을 알면 어쩌지라는 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밸런스가 무너질 뻔했던 건 적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프로코페우스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결정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실패하면 어쩌지라며 주저합니다. 불안은 날카로운 칼날을 무디게 만듭니다. 프로코페우스에게 필요했던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멘토와 지지 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조차 나를 믿어주는 사람,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줄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역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살루스티우스와 아르비티오를 통해 다시 일어섰듯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전쟁터에서 함께 서줄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 현실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 속의 현자들 혹은 내가 닮고 싶은 역사 속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지탱해줄 그 누군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역사의 물줄기는 대단한 영웅들의 서사시가 아니라 불안하고 흔들리는 인간들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나요? 불안과 의심이 당신을 주저하게 하고 있나요? 역사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지지받을 줄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